작은 정사각형 상자 2개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상자들을 돌렸을 때 큰 정사각형 상자에는 물이 넘칠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신기하게도 큰 상자에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나요? 여기에는 수학의 역사상 위대한 공식인 피타고라스 정리가 숨어 있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는 직각삼각형들 속에서 한 가지 법칙을 찾아냈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 빗변의 길이를 C라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신기하게도 모든 직각삼각형에 적용됐던 이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날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증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클리드를 비롯한 수많은 수학자뿐만 아니라 이 공식에 흥미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됐습니다. 그중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었던 헨리 페리갈이 발견한 증명법이 흥미로운데요. 복잡한 수학 증명 대신 그림으로 증명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생각해 도형 퍼즐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사각형의 넓이가 각각 A제곱, B제곱, C제곱. 작은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큰 사각형의 넓이인 C제곱과 같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각 정사각형의 중심을 찾은 뒤 먼저 작은 사각형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각형을 4등분으로 절단해 옮겨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됩니다. 이 증명법은 절단해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부심을 느낀 페리갈은 자신의 묘비에 그의 증명법을 새겼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또 다른 그림에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A. 가필드가 찾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는 각 편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관계가 아닌 같은 직각삼각형을 조합해 다른 도형을 만들어 증명했습니다. 어떤 도형일까요?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인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인 A 더하기 B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됩니다. 이처럼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은 수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이름이 붙은 증명법이 세상에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피타고라스 정리란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반대로 직각인지 아닌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변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띄워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개의 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 특징이라고 하면 3cm와 4cm는 모두 일괄되게 같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고요. 그림에서 A, B 부분의 변의 길이가 바뀌고 있어요. 먼저 4cm 그리고 5cm, 6cm가 주어져 있는 경우죠. 이때 생각열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고자 하는 것은 길이에 대한 값을 한번 측정해보자. 주어진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채워볼까요? 자, 채워보자면 계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BC제곱 플러스 CA제곱은 모두 25가 나오게 되는데 AB제곱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16, 25, 36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제곱을 해서 그 값을 측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측정을 하나를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 있듯이요. 이번에 위의 세 가지 삼각형 ABC 중에서 BC제곱 플러스 CA제곱의 값이 AB제곱의 값과 같은 것을 찾아보고 이때 각 C의 크기를 재어보자 했거든요. 자, 측정하는 겁니다. 각 C를 재보재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각도기를 잰다고 해도 어떤 오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면밀하게 아주 엄밀하게 구한다는 건 좀 애매한 감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볼 때 정확히 90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적으로 익혀보자는 거예요. 자, 앞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진리죠. 자, 그때 반대로 그런 삼각형 우리가 직각인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빗변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그때 그것이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그걸 따로 증명하지 않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면 역으로 그 삼각형도 반드시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자, 저기에서 첫 번째 주어져 있던 삼각형은 어떨까요? 일단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세 번째의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가운데에서 O라고 하는 저 변의 길이가 떡하니 내가 직각이요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보다 작게 그려진 그 4cm로 그려진 그리고 6cm로 5cm보다 크게 6cm로 그려진 저 삼각형들이 직각삼각형이 될 일이 없겠죠. 그치? 아무리 아동바동 하더라도 5cm가 버티고 있는 한 나머지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삼각형들은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자, 첫 번째의 경우 딱 봐도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딱 봐도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초등학교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버틸 때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시시해요? 초등학교 스타일로 하니까? 그럼 우린
중학교 스타일로 한번 선생님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싫어요? 싫어도 좀 알 건 알아야지. 자, 삼각형.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스타일입니다. 자,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세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줘요. 그때 그걸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라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세 변으로 주어진 세 개의 변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1cm, 2cm, 3cm로 여러분들에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삼각형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변을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네. 어떤 경우냐면 가장 긴 변을 홀로 놓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그 가장 긴 변보다 더 그 합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조금 전에 3cm, 2cm, 1cm라고 주어진 경우 어떨까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3cm를 주고 나머지를 2cm와 1cm라고 줄 때요. 2cm 이렇게 주면 1cm 이렇게 줄 때 얘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경우는 언제 가능하겠어요? 네, 요 변에 걸쳤을 때 요만큼 2cm 주고 나머지 1cm를 주었을 때 그나마 이제 뭐 그림이 하나 그려진다는 건데 결국은 선분이죠. 그래서 요 나머지 두 개를 더했을 때요. 이 3보다 가장 긴 변보다 그 합이 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삼각형이 그려졌으면 가장 긴 변, 이 변을 중심으로 A에서 B로 간다고 할 때요. 어느 점, C점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돌아가니까 그 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 길이가 더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이 된다면 돌아갔기 때문에 그 값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했듯이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길이의 합이 더 커야만 그래야만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냐면 가장 긴 변을 바라봐요. 가장 긴 변의 대각을 봅니다. 그게 아까 전에 띄었던 삼각형들 중에서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요 직각을 먼저 볼까요?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되잖아. 직각삼각형에서도 OX 한번 해볼까요?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빗변이다. 또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가장 길다. O죠. 그쵸? 5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마주보는 대각, 거기가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봤듯이 자 가장 긴 변을 제곱을 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장 긴 변을 제곱했는데 그 값이요. 요 제곱한 것보다 작다면 또 크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첫 번째의 경우 본다면 자, 가장 긴 변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얘가 더 작다는 겁니다.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작다? 그러면 조금 더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띄워놓고 볼까요? 5가 가장 긴 변이잖아요. 자, 5를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때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에 5보다 오그라든 4에 대해서 보자면요. 나머지 제곱의 합은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25로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 4제곱이면 16이니까 더 작아요. 그럼 가운데의 직각보다 각이 오그라들죠. 자, 그럼 그때 직각 부분이 예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 맞나?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그 4가 아니라 다른 4를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요. 그 밑에 있는 4를 보더라도 그 4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죠? 더구나 나머지 또 3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모두 직각삼각형을 이루려고 했지만 더 작은 값을 가져. 그러니까 그 각이 직각이 되지 못하고 모두 예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는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헷갈리나요?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스타일이겠어요. 자, 여기서 가장 긴 변이 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곱을 해봐요. 그럼 36이 나오고, 그 다음 얘를 제곱하면 9가 나오고, 이것 제곱하면 16이 나오죠? 자, 두 개를 더해주면 25가 나오는데, 이때 25라는 값과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이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곱한 게 25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직각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25와 같은 값을 갖는데 5일 때인데 5보다 더 길어지니까 36이라는 값을 갖고, 그러면 직각보다 더, 직각을 이룰 때의 5라는 길이보다 얘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삼각형을 만들어 주려면. 그러니까 얘가 둔각이 된다. 직각보다 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둔각삼각형은 한 개의 각만 더 90도보다 크더라도 둔각삼각형이 되죠? 네, 그로 인해서 얘가 둔각삼각형이다. 혹시 다른 경우로 본다면, 자, 3을 제곱해보면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보다 당연히 작죠? 그럼 여기 예각입니다. 그리고 4를 제곱해보면 이것 제곱, 이것 제곱의 합보다 당연히 작아요. 여기 6이 버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예각이에요. 그럼에도 가장 긴 변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크니까 더 90도보다 큰 값을 갖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문자를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자, 이때 이거 직각삼각형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뭐 컴퓨터니? 이거 직각삼각형인지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자, C가 이제 여기서 삼각형으로 볼 때는 C가 가장 길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이거나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긴 변이 무엇인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이 무엇일 때 이렇게 결정을 지어 놓고 생각을 해 주어야 돼요. 자, 그때 가장 긴 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자, 가장 긴 변, 여기에서 C제곱이 주어졌을 때, 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 길이가 같아지더라. 그러면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대각, 이것도 90도와 같다. 자, 여기를 C,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줄 때요. 자, 이렇게 성립하면 각 C가 90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 C제곱이 더 크다, C제곱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값이 더 크다, 얘가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되고 90도보다도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 C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때 특징,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같을 때 여기도 90도와 같고요. 클 때, C제곱이 더 클 때 그 대각이 90도보다 크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C제곱이 더 작은 값을 가졌어요.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C는 어떤 거? 가장 긴 변. 그랬을 때 얘가 더 작다면 여기서도 각 C가 90도보다 작아서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둔각은 요거 하나만으로 90도보다 큰 각이 있네, 둔각이에요. 요거 90도와 같은 게 있네, 직각이에요. 결정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각 C가 90도보다 작다고 할 때 예각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요거 하나만 보고서도 예각삼각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설명을 한번 했듯이요. 자, 가장 긴 변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교과서에 있듯이 3, 4, 4의 경우 볼게요. 자, 가장 긴 변이 요거예요. 그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거 예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길이니까 마찬가지 얘도 예각이에요. 예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3을 이제 홀로 놓고 이거 제곱하면 4가 버티고 있는데, 야, 3 너 어디서 까부냐? 너가 제곱해봤자 나 하나만으로도 너 이겨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꼼짝없이 요 대각이 예각이 나옵니다.
가장 긴 변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나머지 변을 제곱한들 다른 제곱의 합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90도보다 작다. 따라서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제목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직각삼각형이 되나요? 아니면 예각삼각형인가요? 둔각삼각형인가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긴 변을 포인트로 생각한다. 가장 긴 변을 제곱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싸움을 붙여서 같으면 등호가 나타나게 되면 직각삼각형. 어디가 직각인?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변의 대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긴 변을 채택했을 때 그 변의 제곱이 작아. 그러면 그 삼각형은 90도보다 작은 예각삼각형이 나옵니다. 대각이 90도보다 작은, 나머지도 당연히 90도보다 작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장 긴 변을 제곱했을 때 그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그 대각이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둔각삼각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3번 정도를 번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13페이지의 내용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띄워보면서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게끔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C가 되고 그 대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맨 밑에 있는 내용이 있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이용하면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을 띄워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에서 1번을 보면 4, 5, 6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4, 5, 6을 놓고 가장 긴 변을 제곱을 하세요. 가장 긴 변을 제곱하면 36이고요. 나머지들 제곱해서 합을 구해줍니다. 자, 4, 4, 16 더하기 5, 5, 25 하면은 요 값이 41이 나오는데 여기를 비교해보자면 오른쪽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제곱했는데 그게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어떤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의 경우에 8, 15, 17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이 17이에요. 자, 17을 제곱하면 289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제곱과 8제곱을 하면 225 더하기 64가 나오고요. 그러면 289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이 17제곱이 289가 나오고 나머지 제곱의 합이 289가 나왔어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거 9, 14, 18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을 제곱해주면 18제곱은 324가 나오고요. 그 다음 14제곱 더하기 9제곱을 계산해보면요. 196 더하기 81이 돼서 277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18의 대각이 90도보다 큰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둔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거 10, 24, 26에 대해서 26을 제곱해보면 676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10제곱 더하기 24제곱을 해주게 되면 57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676이 나온다. 자, 따라서 26을 제곱한 값과 요 나머지 제곱의 합의 값이 같죠. 따라서 이 경우 자 26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도 직각이었죠. 자, 2번과 4번이 직각삼각형이 되고 1번은 예각, 3번은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면요.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경복궁의 광화문에서 덕수궁의 대한문까지 직선 거리는 1.3km, 그리고 광화문에서 창덕궁의 동화문까지 직선 거리는 1.2km.
대한문에서 도남문까지 그 직선거리는 1.8km. 길어요. 자, 광화문, 대한문, 도남문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는 겁니다. 자, 가장 긴 변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1.8km를 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 나머지 1.3제곱과 1.2제곱을 해봤을 때 그 합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같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선생님이 계산은 지금 안 해봤지만 1.8제곱이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 될 테고 1.8km 제곱이 더 작으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와서 자,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첫째, 이 변으로 삼각형이 될런지 안 될런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여기 봤듯이 자, 가장 긴 변을 봤을 때 얘가 더 크죠? 이것도 가장 긴 변을 봤을 때 이거 합이 더 크죠? 이것도 가장 긴 변보다 얘가 더 크고요. 이것도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변의 길이의 합이 더 큽니다. 그때는 일단 삼각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가장 긴 변을 제곱을 해보고요. 그것이 나머지 제곱의 합에 대해서 같으면 직각, 작으면 그 대각이 예각인 예각삼각형, 그리고 그 변의 제곱의 합이 더 크면 그 대각이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삼각형 닮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내년도에 다시 또 보게 될 테고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닮음을 들어와서 비가 무엇인지, 또 비례가 무엇인지, 비율이 무엇인지, 비례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거였죠. 그 비례식으로부터 닮음을 확인을 하고 닮은 관계, 닮은 도형이라고 확인됐을 때 대응변끼리의 비례식을 만들어서 보기 좋은 내용 결론들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암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객관식용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례식이 어떻게 나왔지?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 관계를 찾아내고 대응변끼리의 비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응용해서 결국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봤고요. 이 내용은 위대한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나도 위대하다라고 느끼면서 조금 즐거운 공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도형을 끝내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남겨놓고 또 우리가 확률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도형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복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도형편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